과학? 그런 말조차 없던 시절에 오직 자기 눈과 생각만으로 자연의 비밀을 파헤친 한 조선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탐정의 추적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모든 지식이 그냥 신화나 전설 같은 거라면요? 구글도 없고 과학 교과서도 없는데 도대체 뭘 믿어야 할까요? 어떻게 진짜를 가려내시겠어요? 바로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19세기 조선의 한 학자가 자기 책 나누어목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바로 서유구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물고기에 대한 모든 걸 제대로 기록하겠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 시절엔 다 옛날 책만 믿던 때였어요. 근데 그 책들은 뭐랄까 신화랑 사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유구는 옛날 책이라고 무조건 믿지 않았어요. 대신에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진짜 탐정 같지 않나요? 자, 그럼 그의 첫 번째 사건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탐정 수사의 기본, 바로 이름이죠. 서유구는 딱 그걸 간파했어요. 물고기 이름 안에 그 물고기의 특징을 알려주는 암호가 숨어 있다고 본 거죠. 자, 예를 들어 잉어, 한자로는 리라고 읽어요. 근데 왜 하필 이 글자일까? 서유구는 여기서 발음이 똑같은 다른 한자, 바로 이치 리자에 주목합니다. 이 글자가 문이나 결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가 쓴 책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잉어 비를에 열 십자 모양의 무늬가 있어서 그 이름을 따온 거다. 와우, 대단하지 않나요? 그냥 이름이 아니라 물고기의 특징을 담은 암호였던 거예요. 이런 식의 추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번엔 숭어입니다. 한자로는 치라고 쓰는데 감이 오시죠? 이것도 발음이 같은 검은 비단 치라는 글자에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실제로 책에 숭어 색깔이 검은 비단 같아서 그 이름을 썼다 하고 딱 적혀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이름의 뿌리를 캐서 물고기의 정체를 밝혀내는 거. 정말 언어학 탐정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죠? 자, 이렇게 이름의 암호를 해독하고 나서 이젠 더 큰 상대를 만납니다. 바로 수백 년 동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고대의 미신들이죠. 그때 아주 유명한 옛날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잉어의 비늘은 정확히 36개다. 어때요? 숫자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되게 그럴싸하게 들리죠? 하지만 서유구는 옛날 책에 써 있다고? 그래서 뭐? 이런 태도였어요. 그는 딱 잘라 말합니다. 이런 이상한 소리는 믿을 게 못 된다. 바로 이겁니다.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 안 믿는 거. 이게 바로 과학 정신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직접 잉어를 잡아다 세워봤겠죠? 그의 결론은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혀 아니네? 이걸로 끝! 미신 하나가 그냥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이 미신 사냥은 계속됩니다. 그땐 사람들이 뭘 믿었냐면요. 납자루라는 물고기는 낡은 빛에서 생겨나고 붕어는 기장살에서 저절로 태어난다고 생각했어요. 황당하죠? 근데 서유구는 새롭한 연못에 그냥 빗물만 찾는데도 물고기들이 암수 짝을 지어서 잘 사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 발생설 같은 건 틀렸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자, 이름의 비밀도 풀었고 미신도 깨부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건 파일이에요. 이번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던 뒤바뀐 신원의 미스터리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농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물고기가 두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강가에 사는 자그마한 녀석이고 다른 하나는 바다에 사는 커다란 녀석. 그럼 옛날 책에서 극찬했던 그 농어는 대체 둘 중에 누구일까요? 자, 우리 탐정 서유구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두 용의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 분석에 들어갑니다. 이 표를 좀 보시죠. 아가미 개수, 크기, 사는 곳, 심지어 살의 식감까지 하나하나 따져보니 완전히 다른 물고기인 거예요. 강에 사는 꺽정이는 아가미가 4개고 살이 단단한데 바다농어는 완전 정반대였죠.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에 그가 내린 최종 판결은 이겁니다. 강에 사는 이 녀석, 꺽정이가 진짜 농어가 맞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 한마디로 수백 년 묵은 혼란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사건 종결! 자, 이렇게 세 가지 사건 파일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사람이 물고기 연구했구나 하고 끝날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200년 전 이 낡은 물고기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걸까요?
그가 썼던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옛날 자료에서 단서를 찾는다. 둘째, 거기서 이상한 점이나 미신을 가려낸다. 셋째, 직접 내 눈으로 관찰한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사실만 기록한다. 어때요? 이거 오늘날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나노목지라는 책은요, 그냥 물고기 그림책이 절대 아닌 겁니다. 이건 사실 한 인간의 생각에 대한 기록이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찾아내려고 했었던 그 치열한 지적 활동의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물고기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뭘까요? 우리는 지금 정보가 거의 무한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핸드폰을 내려놓고 우리 눈으로 직접 세상을 관찰하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200년 전 그 물고기 탐정이 우리에게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